안녕하세요. 리트넷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능은 바로 AI 챗봇이고요. ERP 자료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챗봇의 요구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만들었는데 메뉴의 위치는 여기 있어요. 운영 시스템에서 AI 관리, 메뉴는 총 4개고요. 챗봇을 누르면 여기 챗봇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AI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돼 있죠. 얘를 누르면 요 챗봇은 ERP 내부 정보는 조회가 되지 않고 오로지 프로그램에 대한 메뉴를 찾거나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 이제 챗봇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이제 메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제 권한 같은 거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AI 챗봇에 있는 요 2개의 버튼은 이제 ERP 내부에 있는 자료를 이제 다루는데 ERP 정보 같은 경우는 이 ERP 내부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챗봇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의 입력을 할 때 그 입력을 도와주는 도우미 챗봇입니다. 어, 챗봇을 띄우기 전에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예, 중요한 내용이고요.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챗봇을 띄워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ERP 정보를 띄우고 이렇게 질문을 할 텐데, 여기서 보실 거는 여기 질문 남음 이렇게 3개 이렇게 있죠. 질문할 때마다 요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총 3번까지 질문에 이제 답변, 질문, 답변 이런 식으로 대화의 맥락을 이어가면서 이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질문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해 보이긴 해도 24년의 매출액 상위 5개를 갖고 오는 거, 요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내부적인 처리죠. 그 다음에 갖고 온 품목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AI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딩 시간이 좀 길어서 제가 중간에 이제 편집을 했는데, 결과는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이 가능하고요. 표 같은 게 나오면. 그리고, 매출액을 잘 가지고 왔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망입니다. 이 5개 품목에 대해서 AI가 분석한 웹 자료 같은 거를 이제 참조해서 얘가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도표가 나온 거죠. 도표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저장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 2개 버튼이 있어요. 요건 이제 엑셀 저장이고 PDF 저장이니까 누르시면 요 자료들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 입력 챗봇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참고로 이런 데이터 입력하는 챗봇이 굳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보시면 품목 정보하고 거래처 정보 이 2개가 있는데, 품목 정보하고 거래처 정보 등록하는 화면이 있죠. 예, 보시면 품목 정보, 예를 들면 품목 정보가 여기 있어요. 근데 품목 같은 경우는 입력할 때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게 돼서 저장을 누르면 이제 요런 내용을 다 입력한 다음에 이 저장을 누르면 요런 식으로 입력한 화면, 이 입력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입력이 한 건 한 건 단건 입력이에요. 예,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건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많은 정보를 넣기엔 좋지만 대량의 정보, 그 품목을 한꺼번에 넣기엔 불편한 구조예요. 특히 보통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 이 화면을 잘 쓰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어느 때냐면 처음에 ERP를 도입했을 때 기존에 이미 제품 정보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일괄로 넣고 싶을 때, 이때 쓰기 위해서 요 챗봇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빈 양식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정보든 거래처 정보든 이제 누르면 품목 정보 내려받으면 이렇게 내려받기 있죠. 요 양식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채워 넣으시면 돼요. 여기 이 자료에는 필수 정보 위주로 나와 있거든요.
요 품목 정보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말 필수 정보만 나온 거예요. 에러가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에러가 안 난다는 필수 정보만 나온 거기 때문에, 정보가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더 채워놓고 하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 품목 정보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가 비활성화인데 이제 활성화된 거예요. 품목 정보를 넣을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안내사항이 있으니까 이 안내사항을 보고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첨부 파일을 누르시고, 품목 정보 제가 만든 거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엑셀 열하고, 그 다음에 그 품목 정보에 필요한 이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엑셀에 있다 그럼 이렇게 매칭돼서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그 바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엑셀에 바코드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만약에 바코드를 넣겠다, 엑셀에 바코드 넣겠다 하시면 엑셀에 그 상단 제목줄에 바코드 넣고 이제 쓰면 됩니다. 만약에 바코드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 바코드인데 내가 만든 엑셀은 다른 이름이다 하면 여기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엑셀의 열은 그걸 지정해서 하면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검증이 필요해요.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요걸 누르시고, 그러면 AI가 데이터를 검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어떻게 비어 있는지, 공정이 필수인데 뭐 비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취소하고 다시 올릴 건지 아니면 그래도 검증을 진행할 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을 하게 되면 정상행 3건, 오류행 7건 나오는데, 이제 또 한번 이제 진행에 대한 이제 선택이 있는 거죠. 정상이 된 3건은 입력하냐, 오류행 7개를 이제 따로 저장하냐. 그러니까 7개만 따로 떼서 이제 정상 가공한 다음에 다시 입력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정상 3행 등록. 3행 등록하면 일단 정상으로 될 게 요 3건이고요. TS로 시작하는 거. 3건에 대해서 등록 실행을 하게 되면 확인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공 3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TS1003, 1004, TS1005 돼 있잖아요. 요 한번 정상으로 데이터 입력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조회를 누르면 네,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데이터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품목 정보와 거래 정보 2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거는 추후에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만족되시나요? 보시면 이제 특징이 이제 그거죠. 내부 ERP 데이터를 추출하고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품목을 가지고 웹에서 이제 자료를 검색을 또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종합을 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는 이제 요 질문에서는 그게 없는데, 내부에 있는 문서를 참조해서 답변하는 것도 됩니다. 뭐 어떤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다만 이제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제 내부 문서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올 뿐이고요. 만약에 따로 구축을 하시게 돼서 내부에 어떤 문서나 어, 그런 자료들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걸 참조해서 답변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대화형 LLM 모델을 이용해서 할 때는 어, 무조건 100% 정답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답변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수치라든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꼭 검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답변 수준은 이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고정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사용 모델은 GPT 5.6 이제 루나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훌륭하고 어 적은 토큰에 비해서 굉장한 성능을 발휘해 주는 그런 모델이긴 한데, 이거는 언제든지 버전업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GPT가 아닌 제미나이 같은 걸로도 이제 교체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쓰시면 토큰이라는 게 소비가 됩니다. LLM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예를 들면 뭐 단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입 입출력되는 데이터 이 토큰만큼이 과금이 돼요. 그리고 이제 네디알피도 이제 과금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과금 프로세스에 관련된 게 이제 요거고요. 보시면 데이터 신청이 있고 처음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100만 토큰이 증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다 썼다. 그러니까 100만 토큰 왜 드리냐면 그래도 한 번은 부담 없이 쓰셔야 이거를 계속 쓸지 말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100만 토큰은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 토큰을 다 쓰셨다. 근데 더 필요하다 하시면 요런 식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 이제 요청을 한 거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행축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요청 토큰 요게 이제 1이면 이제 100만 단위 100만 단위니까 100만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메일을 쓰시고 요 메일은 이제 여기로 이제 답변 메일이 가니까 잘 적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고 적으시고 하시면 이제 처음엔 대기죠. 대기인데 이제 네디알피 측에서 이걸 보고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승인이 바뀌면서 100만 토큰이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 조회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챗봇을 사용한 이제 내역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걸 조회를 하시게 되면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대화를 해서 어떤 토큰을 썼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챗봇 관리, 권한 관리가 있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ERP 전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마스터 정보를 대량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권한 관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버튼에 대한 이제 챗봇이 나오고 요거에 대한 이제 권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권한이 들어가 있죠. 필요한 사람한테 아니면 필요한 이제 그룹한테 권한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따로 ERP를 구축하시게 되면 아예 AI 모델을 이제 로컬 서버에 받아서 구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요청할 때마다 AI가 저기 외부에 있는 이제 미국 같은 데죠. 챗GPT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받아오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거를 API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태까지 시연드린 방법은 이 API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 그거를 이렇게 안 하고 내부의 모델을 둬서 답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내에 있는 GPU 서버에서 AI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뭐 데이터 반출이라든지 토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 내부에서 LLM을 굴리는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 굉장히 이제 그 비디오 램을 많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GPU 서버 구축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 구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외부에 어떤 데이터가 나가거나 이제 과금이나 외부의 서비스가 끊길 염려 없이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런 방법은 이제 네디알피에서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부에서 구축하겠다 싶으시면 네디알피에서 그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 자,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시스템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